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 쉼터 사연끌림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왔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이보다 일이 먼저였던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상기돼 있더라고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끈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괜찮다고 학교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어린 게 벌써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날이 바로 시댁 가는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맏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타는 거죠.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맏며느리가 솔선수범해야지.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아이한테 해열제를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남편한테는 말도 못 꺼냈어요. 오늘 애가 좀 안 좋은데 우리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이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약하네. 우리 때는 애 셋 키우면서도 밭일 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래도 부르고 제잘거렸을 텐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 할머니 집 가면 언제 집에 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갈게. 우리 조금만 참자." 제 대답에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게 남을 날이 될 줄은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늦었네. 빨리 들어와서 준비 좀 해." 인사도 나누기 전에 떨어진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녁 것도 있고 오늘 아침 것도 있어. 먼저 좀 해줘." 저는 아이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웅크린 채 눈을 감았어요.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누워 있을 뿐이었죠. 설거지를 다 끝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좀 꺼내서 그릇에 좀 담아. 손님들 오기 전에 상 다 차려놔야지." "네, 어머님." 저는 냉장고를 열고 김치, 장아찌, 나물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아이한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반찬을 다 담고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창고에 쌀통 있잖아. 무거우니까 아범이랑 같이 옮겨."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쌀통 좀 같이 옮기래." 남편은 일어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가 먼저 가봐. 나도 곧 갈게. 결국 저 혼자 창고로 갔습니다. 쌀통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20kg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려는데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쌀통을 내려놓고 황급히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가, 왜 그래? 많이 아파? 아이는 제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 아파. 머리도 아파.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좀 난다고 애를 너무 감싸는 거 아니냐?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조금만 아파도 난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쌀통은 옮겼어? 시어머니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아, 아직요. 지금 바로 할게요. 저는 아이를 다시 눕히고 쌀통을 옮기러 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옮겼어요. 부엌에 쌀통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가 또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상을 다 차려야 했고, 국을 끓여야 했고, 과일을 깎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뒤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해야 돼.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다 오시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반찬을 날랐어요. 아이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그저 축 늘어져 있었죠. 아가, 물이라도 마실래?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계셨고, 아직 설거지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엄마가 얼른 하고 올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또 다시 설거지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쓴 그릇, 냄비, 프라이팬까지 싱크대에 가득 쌓였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내 아이는 아픈데 나는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할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4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아이와 마주쳤어요. 아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가, 괜찮아?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든 걸, 제가 참고 있는 걸, 제가 울고 있는 걸.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품에서 작게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지 않아. 나는 다 알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약한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엄마가 찾으시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설거지는 다 했어? 아, 아직요. 지금 할게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아니야, 아가. 너는 여기 누워 있어. 하지만 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싫어. 나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결국 아이는 저를 따라 부엌까지 왔어요. 그리고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아이를 돌아봤어요. 아이는 힘없이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애를 왜 부엌까지 데리고 와? 거실에 누워 있으라고 하지.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이가 따라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를 너무 감싸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엄마한테 떨어지질 않으려고 해.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으셨어요. 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계속 일했어요. 나는 아픈데. 엄마는 나한테 와주지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계속 이것저것 시켜서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붙잡았어요. 아가, 그만해.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을 잃으셨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도 아이의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아이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나는 아파서 엄마가 필요했는데, 엄마는 나한테 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부엌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만 집에 갈게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내가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방관했어. 엄마 말씀만 듣고. 당신한테는 신경 쓰지 못했어. 남편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당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어제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사과는 아니지만 시어머니로서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뵐게요. 그날 이후 시댁에 가는 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이것저것 시키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변했어요. 아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 편이야. 그 작은 손이, 그 작은 목소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도 말없이 살아낸 당신을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분명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